(26회) 모의고사 1교시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이 조급하시죠? 자,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좀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집중을 하시다 보면 이번 시험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서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이상, 2번 1년 이상, 3번 2년 이상, 4번 3년 이상, 5번 5년 이상. 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에 있는 1년 이상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자, 장기요양 유효기간의 원칙에서 또 보면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우리가 동일하게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4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은 2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걸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방문 목용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사, 2번 사회복지사, 3번 간호조무사, 4번 요양보호사, 5번 물리치료사. 자,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기요양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이번에는 4번 요양보호사입니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정서 지원 서비스, 5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자, 3번 같은 문제는 거의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3번 문제는 정확하게 다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것은 5번에 있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11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앉으셔서 공부를 하니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11가지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입니다. 다음에 2번에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 있고요.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죠. 네, 외출 시 동행하고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4번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1번 말벗 격려 위로, 2번 생활 상담, 3번 의사소통 도움이 있죠. 그래서 3번은 행동변화 대처는 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교재
35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교재를 보셔도 되니까 교재를 펴서 공부를 하시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다음 4번.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삼각형으로 단계가 있죠. 그 중에서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였고요.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였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해결이 돼야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1단계 생리적인 욕구는 뭐예요?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배설이나 수면이나 성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으로 보면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무엇일까요? 자, 1번이 딱 눈에 띄죠? 음식을 섭취할 욕구입니다. 다음에 5번. 제가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이 문항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에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처 1을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대처 2를 보면 기본적인 요리를 제외한 명절 또는 생일상 차리기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답니다. 자, 이해를 돕는다, 설명한다 이런 문구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제사 음식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 2번 제사 음식 해주는 업체를 알선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4번 재료 준비를 해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요리를 잘하는 요양보호사를 소개해준다. 자, 여기서 정답이 제가 뭐 찾아라고 그랬죠? 이해를 돕는다, 설명한다를 찾아야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선생님들은 뭘 골라야 되죠? 설명한다를 꼭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2번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번 사고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의논한다. 자, 여기서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우린 틀린 것도 알아놓는 게 공부라고 그랬죠? 자, 2번은 왜 틀렸나요? 그렇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잘못된 거고요. 3번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요.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안 되겠죠. 다음에 5번은요.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동료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자,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11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으니까 교과서를 펴놓고 차분하게
30분 정도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어떤 권리를 우리가 어르신들이 주장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1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네, 3번에 있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것입니다. 자, 책에 교재에 보시면 홍씨 할아버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방의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모른 척 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항이라든지 문제 사례 이런 것을 조금씩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온돌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시설에서 무조건 침대를 쓰라고 한다면서 떨어질까 겁도 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신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항은 권리로 따지면 무엇에 위배된 건가요? 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조금 위배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대처했을까요? 하는 문항입니다. 1번 며칠 지나면 다른 분들처럼 곧 적응되실 거예요. 2번 참으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3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 드릴까요? 4번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5번 어르신 여기서는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적절한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4번이 맞습니다. 다음 9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스트레칭 방법도 계속 보면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2번, 9번을 풀면서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좀 같이 합시다. 자, 1번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2번 동작을 빠르게 한다. 3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4번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그럼 또 틀린 거 확인해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같은 동작은 2 내지 3회 반복합니다. 다음 2번은 동작은 빠르게가 아니고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자, 5번은요.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가 아니고 5 내지 10초 정도 쉰다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문항을 조금 더 붙여보면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스트레칭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다음에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같은 동작은 2 내지 3회 반복한다. 다음에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다음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다음은 스트레칭 된 자세로 몇 초 정도 유지한다? 네,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를 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몇 초 정도 쉰다? 네, 5 내지 10초 정도 쉽니다.
다음에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호흡은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를 스트레칭 방법의 요점 정리입니다. 다음 10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회와 가족에 협력하는 게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게 있고요.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이 있고요. 노인 복지 정책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볼게요. 자, 1번 노인 요양보험 확대, 2번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3번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4번 노인 복지 정책 강화, 5번 노인 요양 시설 확대. 자, 여기서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예,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니까 2번이 맞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과 훈련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교육 기회를 갖는 것도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 11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항입니다. 자,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육류는 훈연하여 섭취한다. 3번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4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운다. 5번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틀린 이유를 또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죠. 자, 2번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훈연식품 같은 것은 피하라 했는데 훈연이 들어있으니까 틀렸죠. 자, 3번은 자전 간식과 너전 식사는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 간식이 또 들어있죠. 다음에 4번은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은 피해야 되는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또 들어있죠. 다음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예, 야식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심혈관계 특성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심장의 근육 증가로 근긴장도나 탄력성이 감소되어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됩니다. 다음에 심내막과 외막 조직은 노화에 따라 탄력성을 잃게 되고 이런 조직의 섬유화와 경화가 증가함에 따라 말초혈관으로부터 중심으로의 정맥 기환이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들을 보면 다 반대로 해놨고요. 맞는 정답은 3번에 있는 심장의 근육량이 증가입니다. 자, 1번 혈압 조절 능력도 감소가 돼서 고혈압이 잘 생기고요. 2번도 심장의 탄력성은 감소입니다. 다음에 4번에 있는 심장으로의 정맥 기환이 감소가 돼서 우리가 정맥류 같은 게 잘 생기죠. 다음에 5번은 최대 심박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되고 다음에 심박동수도 감소입니다. 자, 그럼 다 감소네요. 근데 증가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심장의 근육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고요. 또 다음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랑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 걷기, 체조가 퇴행성 관절염 있는 대상자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 13번은 1번 등산, 2번 수영, 3번 배드민턴, 4번 계단 오르내리기, 5번 장거리 걷기 중에서 몇 번이죠? 예, 2번에 있는 수영입니다. 같이 기억해 둘 것이 또 뭐라고요? 예, 수영, 걷기, 체조. 요거는 한 친구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또 뭐가 생각나야 되죠? 그렇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이 노인에게 좋은 체중 부하 운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시험에 물으면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자, 퇴행성 관절염 하면 수영, 걷기, 체조. 노인에게 좋은 체중 부하 운동은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이렇게 공책에 써놓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증도 꼭 또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죠. 자,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죠.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 소변이 나오는 길을 압박하게 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봅니다. 1번,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을 자주 본다.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다. 4번, 배뇨 후 잡뇨감이 없다. 5번,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자, 다 반대로 얘기를 했죠. 맞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네,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듭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요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도가 좁아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2번은요. 소변 줄기가 굵은 것이 아니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배뇨 후 잔뇨감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변이 너무 많이 정체될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으로 보면 도뇨관을 이용하여 배출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하는 거예요. 5번은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2시간 이내에 화장실에 가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서 어르신들이 수면 장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 요 문항도 잘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가 끊어짐, 약한 소변 줄기,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옴, 또 자전 요로 감염, 요실금, 배뇨 후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는 경우와 소변 줄기가 힘이 없는 경우, 전립선으로 인한 요로 폐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우리 선생님들이 맞힐 수 있겠죠? 네. 15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자, 우리가 어르신들이 와상 상태로 누워 있거나 이러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욕창이죠. 자, 피부에 탄력성이 있는지, 피부가 축축하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할 때 우리가 피부의 탄력성이라든지 피부의 근력 정도라든지 이런 것은 영양이 있다 없다 해서 무엇을 가지고 많이 따질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인지, 2번 지방인지, 3번 단백질, 4번 비타민, 5번 탄수화물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정답은 네, 탄수화물이 아니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등의 충분한 영양을 우리가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포진이 나올 때도 있고요. 옴이 나올 때도 있고요. 노인의 피부 건조증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대목들이죠. 피부계 질환. 자, 1번 세균성 피부 질환이다. 2번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3번 통증은 일주 후 사라진다. 3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대상포진은 세균성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의 일종입니다. 2번 가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가려움이 있고 수포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통증은 일주가 아니고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됩니다. 다음에 5번은 과거 풍진이 아니고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4번이 정답인데 자결감이 뭔지는 아시죠?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과 화끈거리는 것이 자결감이죠. 자, 대상포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참 잘하시네요. 예방접종은 60세가 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입니다. 다음 1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노인 스스로 통증 부위와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2번 만성적인 통증보다 급성 통증이 대부분이다. 3번 통증은 객관적인 도구로 정확히 알 수 있다. 4번 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5번 통증으로 인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예, 5번이 정답입니다. 또 틀린 거 확인하러 갑시다. 자, 1번은요. 노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통증을 우리가 모두 표현하지 않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만성적인 통증이 급성적인 통증보다 노인에게는 더 많겠죠. 3번은요. 통증을 정확히 관찰하는 객관적인 도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들이 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네, 아프다, 타는 듯하다, 찢어지는 듯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놓는다면, 자, 노인에게 짧은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요. 예, 우리는 얼음 한 조각을 줄 테니 손 안에 쥐어 보세요. 그러면 아픈 것보다 차가운 느낌에 집중할 수 있어 아픈 것을 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어 통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추가로 또 아플 경우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깊은 한숨을 쉬도록 하여서 이완을 시켜주는 것, 심호흡을 시켜주는 것도 통증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르신들의 운동 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운동 관리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도 잘 등장하는 거죠. 자, 1번 최대 심박동수의 80% 수준으로 운동한다. 2번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4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번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자, 여기에서 옳은 방법은
네, 4번이 맞습니다.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또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은 최대 심박동수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40 내지 50%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2번은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보다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3번은 반대로 얘기를 했죠. 저강도 운동으로 근육의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의 변화 등에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은 운동을 모두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준비 운동이 10분 이상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운동하는 중간중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의 운동 관리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대 심박동수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수준으로 40에서 50% 낮은 수준. 다음에 고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강도로 시작하고요. 다음에 준비운동, 중간중간 휴식,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19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어떤 질환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궁적출술하고요. 다음에 유방절제술, 다음에 전립선 절제술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1번 다시 보면은 자궁적출술 성기능 감소, 2번 당뇨병 발기부전, 3번 심근경색 성욕구 감소, 4번 알코올 중독 성기능 증가, 4번 전립선 절제술 성욕구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어떤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헷갈리죠. 2번이 정답이죠.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우리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4번에 있는 알코올 중독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지연된 오로가즘과 남성에게는 발기가 지연되거나 유리되는 그 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음주, 흡연 이런 것이 질환하고 어떻게 관계될까요? 이런 문항들이 있었죠. 자, 1번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2번 흡연은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한다. 3번 흡연과 골다공증은 관계가 없다. 4번 하루 한두 개 피가 적정 흡연량이다. 5번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을 하면 건강 개선 및 치유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예, 정답이 5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적정 흡연량이라는 게 없고요. 적정 음주는 우리가 한두 잔, 한 잔 내지 두 잔 이런 말은 있었죠. 그래서 노인의 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1번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 문항은 계절별 우리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거 묻는 거죠. 자, 우리가 뇌졸중은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뇌졸중 사망자 수가 20%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1번 운동 시간은 낮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2번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한다. 3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운동을 한다. 4번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5번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네,
5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은 운동 시간은 언제로 해야 되나요? 새벽보다는 낮 시간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외 운동보다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해야 되고요. 3번은 술을 마신 다음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됩니다. 다음 4번은요. 자, 마무리 운동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평소보다 준비 운동도 그렇고 마무리 운동도 그렇고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다음 5번은 외출 시 방한복, 모자, 목도리, 장갑 이런 것을 완전 착용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나요? 예, 우리가 미끄러져서 골절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손을 놓고 그러면 안 된다.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 다음에 되도록이면 가급적 이럴 때는 외출을 하지 마라. 또 뭐가 생각나나요? 여름철에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문장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22번 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이 되는 상황은 자, 영양 부족에는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 있었고요. 하나는 영양 부족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영양 부족 위험 요인에는 정리를 해보면은요. 너무 적은 식사량,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 사용, 다음에 고령,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이 있고요. 영양 부족 지표에는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다음 식욕 부진, 오심, 연하 곤란, 배변 양상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장애, 상처 회복 지연, 탈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는 잘 암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시험 보기 전날까지 책을 펴볼 때 이 문항을 계속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2번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3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번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5번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운다. 자, 여기서 영양 부족에 의심이 되는 거는 정답은 네, 1번이죠. 상처 회복 지연이 맞습니다. 다음 23번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재해에 대해서도 꼭 한 문제 나오죠. 자, 재해라 함은 화재가 났을 때, 수해를 당했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전사고가 있을 때, 전기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올바른 행동 요령이 무엇일까요? 하는 이런 문제죠. 자, 1번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번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다.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번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번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자, 여기서 정답은 예, 3번입니다.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24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휠체어의 잠금 장치와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 타이어 공기압이죠. 이번에 있는 자,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적당한 공기압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가 맞겠죠.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진동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듭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25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용구는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2번 휠체어, 3번 목욕 리프트, 4번 자세 변환 용구, 5번 이동 욕조 중에서 정답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복지용구는 기타 서비스인 복지용구는 재가 서비스일까요? 시설 서비스일까요? 재가 서비스이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뭐죠? 구의 품목 9종이 있었고요. 다음에 대여 품목 8종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품이고요. 2번에 있는 휠체어도 대여, 3번 목욕 리프트도 대여, 5번 이동 욕조도 대여죠. 다음에 4번에 있는 자세 변환 용구는 구입이죠. 이런 것도 기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면 좋겠죠. 다음에 26번 항암 치료 중인 대상자가 구토와 메석고음을 호소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요 문항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우리가 영양을 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신부전 환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 중에서 26번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1번 뜨거운 우동, 2번 향이 진한 카레, 3번 매운 쭈꾸미 볶음, 4번 차가운 보리차, 5번 달콤한 케이크 중에서 우리가 구토나 메스꺼움이 날 때 그거를 좀 해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맞죠. 차가운 보리차나 차가운 음료 이런 걸 고르시면 돼요. 자, 1번에 있는 뜨거운 우동은 왜 안 될까요? 뜨거운 음식은 메스꺼운 원인이 더 되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는 향이 진한 카레는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이 메스꺼울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는 매우 달거나 기름진 음식이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같은 것도 구토와 메스꺼움을 오히려 더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오면 선생님들은 어떤 걸 찾아야 되죠? 차가운 음료 뭐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27번. 다음 중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번 생선과 조개류는 냉동 보관한다. 2번 달걀은 비벼 씻어서 보관한다. 3번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버린다. 4번 두부는 냉장 보관한다. 5번 육류는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죠. 자, 달걀을 물로 씻으면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흡수되어 변질되기 쉬우므로 비비면서 씻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달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둥근 부분이 위로 가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8번. 재가 대상자와 병원 방문 동행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동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1번 외출 장소 및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2번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아는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4번 동행 전에 이동보조기구를 점검한다. 5번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본다. 여기서 정답은 4번에 있는 동행 전에 우리가 이동보조기구를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외출 장소라든지 시간은 어르신이 대상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우리 선생님이 정하는 게 아니죠. 2번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
자, 다 들어준다가 맞는 말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요 2번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외출을 하는 동행의 목적이 뭔지, 가능한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들어주지 못하는 항목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나 하면은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에 예약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되겠죠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이 진료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도 뭐 손목이 아파서 나도 한번 진료를 볼까 해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29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언어적 의사소통도 있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보면 선생님들이 책에 무슨 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표가 하나 생각이 나야죠. 자, 대화할 때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얼굴 표정이 55%를 차지하고 목소리는 38%, 언어는 7% 정도 차지한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1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희미한 미소, 4번 습관적인 머리 끄덕임, 5번 너무 긴 침묵. 자, 1번,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30번 노인의 여가 활동 중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가 활동도 한 문제 또 꼭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TV 보기, 2번 책 읽기, 3번 노래 교실, 4번 텃밭 가꾸기, 5번 악기 연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예, 3번에 있는 노래 교실이죠. 추가를 더한다면 노래 교실,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는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개발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판소리 교실, 창작 활동은 자기개발 활동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슨 교실이 있으니까 노래 교실도 자기 개발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래 교실은 사교 오락 활동 암기 예 하세요. 다음에 소일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TV 보기나 텃밭 가꾸기나 식물 가꾸기, 뭐 신문 보기, 다음에 산책하기, 종이 접기, 퍼즐 놀이 이런 거는 소일 활동이에요. 다음에 운동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체조나 걷기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가 활동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입하는 요양보호 기록지는 1. 욕구평가 사정, 2. 업무 일지, 3번 상태 기록지, 4번 상담 일지, 5번 인수인계서 중에서 몇 번일까요? 예, 상태 변화가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3번 상태 기록지를 체크하신 분이 또 있는데 아니고 정답은 업무일지입니다. 자, 업무일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양보호사의 하루 동안의 업무 전반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상태 기록지는 체크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수분 섭취, 체유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32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 형식은 보기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 보고, 이것은 뭘까요? 하는 거죠. 1. 구두 보고, 2. 서면 보고, 3. 전산망 보고, 4. 수시 보고, 5. 사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확성을 필요로 하고 자료를 보존해서 남겨야 되면 뭘로 남겨야 되죠? 우리가 예, 종이로 남겨야 되죠. 그래서 2번에 있는 서면 보고입니다. 자, 33번 경증인지 기능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어떤 프로그램을 주면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나 이런 문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지가 문제는 없지만 거동이 안 되는 그룹, 다음에 이렇게 경증인지이신 그룹, 그러니까 치매, 경증 치매이거나 하는데 대화는 다 되는 사람, 또 중증 치매인 경우 이렇게 가르마를 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기 보시면 학용품 이름,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이거는 어디에 무엇에 관한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자, 그럼 경증인지 대상자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요. 언어의 유창성, 다음에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다음에 똑같이 그리기, 다음에 4번 이름 맞추기, 다음에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는 잘 안 외워지니까 교과서를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 시험 보는 날 이럴 때 책을 아침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표시를 해놨다가 한 번쯤 보시면 좋겠죠.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췌장암 말기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은 예, 나는 이제 지쳤어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종 적응 단계를 다시 이 문장을 통해서 저랑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임종 적응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순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보기처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럼 부정은 1번에 있는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정이고요. 분노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타협은 우리 아이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울은 말이 없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 자, 수용은 나는 지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 문제 나오면은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임종 적응 단계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부, 분, 타, 우, 수. 앞에 것만 떼보세요. 부, 분, 타, 우, 수예요. 그죠? 순서가. 다음에 부정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분노는 나는 아니야. 왜? 라는 말 때.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이 얘기죠. 타협은 우리 아이 장가 갈 때까지만,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이렇게 아니면 몇 년간만 더 살게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타협. 다음에 수용은 뭐라 그랬죠? 방금 나는 지쳤어.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다음에 마지막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유족을 대신하여 대상자의 유품을 정리한다. 2번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을 돕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슬픈 감정이 전달되도록 한다. 4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한다. 5번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지지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네, 5번이 맞죠.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또
추가로도 얘기하면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4번은 왜 틀렸냐면은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같은 피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어요? 요양보호사 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전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서 물건을 정리해 놓을 수는 있지만 어르신의 유품은 대상자들이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정해야겠죠. 우리는 버리지 않고 목록만 작성해 놓으면 되겠죠 하는 겁니다. 예,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